엑셀은 2010 버전 기준에서 열게요. 자, 14차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파일에서 열기 누르시면 저희 어디다 저장했었는지 그거 생각해서 여시면 돼요. 눈이 편한 엑셀 2010으로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번에 USB에 받으신 분은 USB에 눈이 편한 2010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폴더나 본인이 저장하셨던 폴더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간혹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어디다 저장했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불러오기로 했냐면, 여기 돋보기 혹시 기억하세요? 이 돋보기가 검색바였죠. 우리 이름을 눈이 편한 엑셀이라 했으면 여기다가 눈이 이렇게 쳐보면 그 예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을 바로 찾아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파일을 어디다 저장했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신다. 적어도 파일명이라도 안다면 어디에 있는지는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이 편한 엑셀 어딘가에 설치를 하셨었죠. 제가 아마 USB를 가져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따로 어디 뭐 설치하라고를 말씀드렸었을 건데, 각각의 원하시는 폴더들에 저장을 하셨을 거라 어떤 경우는 다운로드 폴더, 어떤 경우는 다른 폴더에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눈이 편한 엑셀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일들이 보이죠. 그러면 눈이 편한 엑셀 2010에 들어가서 만약에 14차시를 열면 14차시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열게 되면은 일단 14차시 데이터를 열 수가 있죠. 자,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파일에 보시면요,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최근에 내가 이 PC에서, 물론 나 말고 이 PC를 사용한 사람들이 엑셀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열어보았는지를 확인하는 창이에요. 아마 저희 2010 버전은 눈이 편한 시리즈를 하고 계신 분들만 들어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었던 게 아마 최근 통합 문서로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해당하는 파일을 눌러서 열어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3차시를 열겠다면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최근에 열었던 파일을 열어볼 수도 있고, 또한 파일에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의 밑에 보시면 제목 밑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경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F 드라이브에 있는 바탕화면, 눈이 편한 엑셀에 눈이 편한 엑셀 2010에 들어있던 거구나. 얘는 바탕화면의 예제 파일에 눈이 편한 엑셀 2010에 들어있던 거구나. 이렇게 경로까지 찾아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었다가 어디 저장이 돼 있었는지 찾을 때 활용하시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14차시를 이렇게 열어와 주시면 이제 오늘 수업인 정렬과 부분합을 들어갈게요. 14차시 파일 열어주세요. 정렬은 크기가 큰 순서 또는 크기가 작은 순서, 가나다순 또는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승인 금액 항목이 지금 여기 디얼이잖아요. 디얼의 데이터를 정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작은 것부터 배치가 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꽤 있겠죠. 왜 우리가 등수가 1등부터 배치를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디얼의 아무 셀에 지금은 D1 셀을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데이터에 보시면, 아니면 책에서는 홈 탭에
편집의 정렬 및 필터 이렇게 설명했네요. 홈 탭에 편집의 정렬 및 필터 여기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의 자리가 데이터에 있어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 여기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기능인데 홈의 정렬 및 필터의 경우는 우리가 정렬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다 꺼내놓은 항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랑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렬할 때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를 좀 더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데이터 한번 눌러서 정렬 및 필터 가볼까요? 데이터의 가운데쯤에 있어요. 정렬 및 필터. 기억 히읗이 있고 히읗 기억이 있죠. 기억 히읗은 가나다 순을 정렬을 말합니다. 즉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배치가 되는 게 바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히읗 기억은 뭐냐면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로 디귿, 니은, 기억 뭐 이런 순서 있죠. 거꾸로 정렬되는 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인데 이런 경우 숫자의 경우는 숫자가 높은 값부터 먼저 배치가 되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오름차순 정렬을 했으니까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면 승인 금액이 낮은 값부터 쭉 배치가 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정렬해 보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해당 그 데이터에 커서를 찍고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이번에는 항목별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을 구할 항목인 구분 항목의 C2셀을 선택하래요. 그럼 C2셀에다가 찍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C열에 찍어보면은 구분이 교통비끼리 뭐 장보기끼리 이렇게 모으게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렬 및 필터에서 여기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돼요. 교통비끼리, 국도리, 의료비끼리, 의료비끼리, 장보기끼리, 취미끼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자끼리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승인 금액별로 내림차순 정렬을 오름차순 죄송해요. 내림차순 정렬을 일단 오름차순 정렬을 해봤고 여기 구분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해본 거예요. 가끔 헷갈리는데 내림차순은 숫자가 큰 게 내림차순이고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가는 거 5, 4, 3, 2, 1. 오름차순은 1, 2, 3, 4, 5로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가는 게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승인 금액을 아까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본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구분을 기준해서 가나다 순이니까 이 경우도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본 거죠. 자, 정렬 부분에서 어려운 점 있으셨어요? 아마 간단하게 정렬만 하면 됐어서 어려운 건 없으셨을 거예요. 자, 이제 85페이지에 있는 부분합 설정을 들어가 볼 건데요.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구분별로 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개수를 세는 거 이런 것들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분합을 할 때는 정렬을 한 후에 부분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탭에 윤곽선의 부분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룹화 항목의 목록 단추를 누르시는데 반드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부분합을 할 때는 아까 정렬한 내가 일단 구분별로 부분합을 하고 싶으면 구분으로 해서 그룹화 항목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구분을 기준해서 정렬을 하면 구분들끼리 모였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룹화 항목으로 설정을 한다. 요게 이제 부분합에는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구분별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승인 금액이 합이다 라고 한다면 부분합 계산 항목은 승인 금액으로 사용할 함수는 합계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분별로 승인 금액의 합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교통비를 썼을 때 그 교통비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의료비, 장보기 금액도 얼마가 나왔는지.
그래서 부분합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구분 항목별로 부분합을 알아볼 수가 있고, 부분합을 걸어보면 이렇게 1, 2, 3이라는 어떤 표시가 생기는데, 여기서 3은 모두 다 펼쳐본 거, 2는 부분합만 모아서 본 거, 1은 총합계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층으로 내용을 볼 수도 있고, 플러스는 가리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부분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부분합에 대해서 정렬서부터 설정하시는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여기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부분 질문 받을게요. 그러고 나서 확인 다 되거든 부분합을 제거해 보는 것도 해볼게요. 부분합을 제거해서 원래대로 되돌릴 때는 다시 데이터 탭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어요. 여기서 모두 제거는 부분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 부분합 설정했던 게 풀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합은 우리가 어떤 항목별로 또는 뭐 날짜별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그룹 지어서 합계나 평균, 개수를 구해야 될 때 부분합을 간혹 써요. 자, 그럼 14차 시에 시트 2로 가볼까요? 자, 시트 2에도 데이터가 있는데, 시트 2에서 구분 항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부분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그런 구분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는 겁니다. 자, 구분을 찍고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면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면서 의료비, 장보기, 취미 등의 항목별로 구분이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를 다시 부분합으로 가요. 그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반드시 방금 그러니까 정렬한 그 부분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에 아까 정렬한 구분을 넣고요.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승인 금액의 합을 구하고 싶네요. 그럼 승인 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확인해 보면 의료비의 합, 장보기의 합, 취미에 대한 합 이런 식으로 내가 부분에 대해서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4차 시 엑셀의 시트 3에서도 한번 똑같이 해보죠. 자, 가맹점명 항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래요. 그럼 가맹점명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서 오름차순 정렬을 누르면 A마트, 땡땡 주유소, 대성슈퍼, 대학약국 각각의 항목끼리 모였어요. 그리고 부분합을 할 때는 지금 마찬가지로 표 안에 커서가 있는 상태로 데이터의 부분합을 누르되 그룹화 항목은 아까 정렬한 게 뭐였죠? 가맹점이죠. 그러면 가맹점명을 기준해서 승인 금액의 합을 구하겠다 하고 확인하면은 합이 나오고, 만약 여기 눌러보면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수까지 다 있어요. 그럼 나는 승인 금액에 만약에 평균을 내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각각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인 금액의 합을 내겠다 라고 바꿔서 확인하면 승인 금액의 합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땡땡 주유소가 이렇게 나눠져서 나온 이유는요, 땡땡 주유소가 앞에 거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했고 뒤에 거는 띄어쓰기를 한 칸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항목으로 인지가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똑바로 나오려면은 이 땡땡 주유소에 띄어쓰기 있는 게 육안으로 봤을 땐 똑같이 보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라서 다시 제가 요거 땡땡 주유소에 지금 띄어쓰기를 제거했어요. 이러고 나서 한번 다시 부분합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주유소끼리 요약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을 때도요, 원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가끔 우리가 진짜 가끔 뭐뭐 마켓 이렇게 적고 띄어쓰기를 하고 엔터를 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띄어쓰기 안 한 거는 다른 문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은 더욱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부분합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기능 같지는 않죠. 예, 부분합을 없앨 때도 그냥 커서 찍고 부분합 눌러서 모두 제거하시면 부분합을 제거할 수가 있고, 부분합을 다시 걸 때는 부분합을 눌러서 내가 아까 그룹으로 묶은 거, 그러니까는 아까 정렬한 거, 가맹점명 기준에서 만약에 나는 가맹점명 승인 금액의 개수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개수를 뽑을 수도 있고, 부분합에서 승인 금액에 대한 합도 구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확인하면 이렇게 중첩된 부분합을 구해서 보실 수도 있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한 거 질문사항을 좀 받으러 다니고요. 딱히 질문 없다면 차트 기능으로 데이터 분석하기 설명할게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만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보면은 얘가 높은지 쟤가 높은지 한눈에 딱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차시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열기, 사실 아까 전에 이용했었던 부분합이라서 아까 데이터에서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부분합으로 교통비 요약은 얼마, 복돌이 요약은 얼마 이렇게 해서 구했었던 부분합 표인 거 보이시죠? 딱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1, 2, 3이라는 어떤 요약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윤곽이라고 불러요. 여기 3번은 다 펼쳐져서 보이는 거고 2번의 경우는 부분합 길이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딱 누르면 교통비 요약, 복돌이 요약, 의료비 요약, 의료 요약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승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따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요. 어떤 값이 제일 많이 들었고 어떤 값이 제일 적게 들었다라는 걸 바로 한눈에 알아보긴 조금 힘들 거예요. 한번 좀 그래도 자세히 봤을 때 확인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뽑은 상태로 이거를 이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89페이지 2번인데요. 부분합 항목인 요 C4에서부터 D27까지를 드래그 합니다. 근데 사실 C1에서부터 해도 상관은 없어서 저는 그냥 C1에서부터요. D27까지만 끌을게요. 근데 이 총합계는 왜 안 끌을 거냐면 얘는 어차피 다 더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C1에서부터 D27까지.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집어넣는 거니까 삽입에 보시면 차트라는 그룹에 원형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3차원 쪼개진 원형을 누르면 이렇게 승인 금액이 차트로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니까 장보기가 이만큼의 비율을 차지했고 교통비는 이 정도밖에 차지 안 했네. 의료비에서 좀 많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 한눈에 보기 힘든 거를 확 눈에 띄게끔 만들어주는 게 차트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뽑았는지 한번 보고요. 이 차트를 꾸며보는 거 이따가 제가 확인한 후에 들어갈게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위치 그룹은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보일 거예요. 차트 일단 한 번만 클릭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 정황 탭이 떠요. 차트가 아닌 다른 데가 클릭되어 있을 땐 차트 정황 탭이 뜨지 않고요. 차트를 클릭했을 때 차트 정황 탭이 뜹니다. 자,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위치 그룹에 차트 이동. 그러니까 디자인 탭의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자, 여길 누르고 새 시트 하고 확인을 누르면
차트가 이렇게 세 시트로 따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트만 딱 뽑아서 보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차트의 모양을 살짝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할게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있는 건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차트 레이아웃도 차트 레이아웃의 전체적인 모양을 바꾸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쪽에 제목만 넣고 싶다 또는 여기 범례를 옮기고 싶다 이런 정도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는 이 탭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차트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바꿀 거기 때문에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레이아웃 중에 레이아웃 4번을 누르면 레이아웃 4번에 맞게 차트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블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지금 차트 레이아웃의 4번의 모양은 차트 제목이 없어요. 근데 나는 제목을 달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위쪽에 제목을 따로 달고 싶어. 이렇게 일부 구성 요소만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차트 제목을 달 거니까 차트 제목을 눌러서 차트 위에 달겠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차트 위에 제목으로 달려질 것이 이렇게 생겨지고요. 이 부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적고 테두리 선을 클릭하면 차트에 대한 테두리, 그러니까 차트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92페이지 7번에서는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꾸밀 수가 있을 건데,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에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 중에 그라데이션 주황 강조색 6 안쪽 그림자를 누르면 이런 서식으로 바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글씨의 크기를 조절을 했는데 홈 탭에 보시면 글씨 크기가 있어요. 이 값을 28을 주면은 글씨가 그만큼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데이터 레이블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표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레이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라벨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안 붙어 있으면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형 차트로 있으면 얘가 넓다라는 건 아는데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죠.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일단 클릭해 보시면요. 이 데이터 레이블을 전체적으로 먼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홈 탭의 글꼴을 14로 설정하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 레이블들이 모두 14포인트만큼 커졌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니까 좀 정신사나워서 여기 있는 의료 요약을 요 밑에 내리고 싶다든지 이 교통비 요약의 위치나 복도리 요약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든지 할 때는 이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해당 레이블 하나만 선택이 돼요. 이 상태로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내가 옮기고 싶은 대로 레이블의 위치를 옮겨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일단은 요거 2번을 눌러서 이렇게 부분합에 그 요약들만 보이게 해주고, 범위를 잡고 삽입에 세로막대형 중에 원통형 차트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차트 이동을 해보세요. 여기서 차트 이동, 얘가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이에요. 그래서 새 시트로 확인해주면 새 시트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여기서는 아까 차트 레이아웃을 4번,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36번 이렇게 설정하고 제목을 넣으라 했으니까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이렇게 작성하고 제목 크기를 14포인트로 바꾼 거까지가 이 내용의 예제가 되겠죠.